I'm ready, man.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본인의 소개를 짧게 해줄 수 있나요? 저는 최다온이라는 필명을 가지고 불안의, 불안을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고요. 그림책이나 아니면은 유화, 영상 등등 다양한 매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음, 가정의 불안을 음, 말하는 잠자리채 음, 소년과 이제 변화와 자기 본연의 모습에 대해 이제 음, 자기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음, 느낄 때 그런 음, 그리고 호흡곤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음. 있는 물고기 여인을 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도 필명을 몇 번 만들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음, 왜냐면 밥벌이를 하는 나랑 작업을 하는 네, 나랑 너무 그 필요한 태도가 달라서 그걸 되게 음, 분리하려고 저는 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잘 안 됐고 음, 지금도 쓰고 있는 다른 이름은 그냥 블로그 닉네임 정도 이 음,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작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채다온이라는 그 작가를 만들고 또 본인의 그 삶을 또 따로 살아가는 그게 어떻게 느껴지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본인의 느낌. 생각하시는 것보단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림이라는 것도 작업이라는 것도 회사를 출근하는 것만큼 이제 회사를 퇴근하고 나면 작업실로 출근한다라는 말을 쓸 정도로 꾸준히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 막 많은 차이를 느끼지는 않은 상태고, 그리고 필명에 대해서 이제 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 사실 이제 대단히 미신적인 건데, 사주를 봐가지고, 제가 뭘 하면 이제 어떤 필명을 쓰면은 네. 잘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다온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 이게 다온이 세상을 비춘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음, 다온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쓰이더라고요. 다온 부동산, 다온 서점, 다온 음, 미용실 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음, 특색을 주고자 제 좀 흔치 않은 성인 최 음, 씨를 붙이기로 했고, 그래서 최다온이라고 만들어졌는데, 장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좀 구분해서 내 직업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왜 작가 마인드가 가지면은 내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돈 버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이제 회사 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구분해서 일을 하고, 이제 그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사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또 작가로서 대화할 때, 사적으로 얘기를 해도 거기서 오는 데미지가 좀 덜해져요. 그런 음. 장점은 확실히 있긴 합니다. 자립을 함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기는 하지만 네. 우리가 계속 예술을 하고 싶어 하고 예술가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먹고 사는 만큼 작업을 하거나 예술을 하는 나도 너무 중요하고 그게 없으면 정말 먹고 사는 것만큼이나 이제 목숨에 뭔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 만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두 그죠, 가지의 그죠. 네. 정체성을 만듦으로써 내가 뭔가 딱 살 수 있는 요령을 만든 느낌이 되게 강하네요. 사적으로 뭐, 너의 음, 그림이 어떻다, 너의 작업은 음. 어떻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뭐, 작업이 좋아요? 혹은 어떤 원치 않는 피드백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좀 방어가 되긴 했죠. 일할 때 사실 피드백은 진짜 그 일을 잘 했으면 하는 피드백들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작업을 할 때는 그 작업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들이잖아요. 작업을 맞아, 잘했으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혼동이 되거든요. 일할 때 받는 피드백처럼 작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아, 저렇게 해야 잘 한다는 소린가? 저렇게 해야 이제 좀 레벨업이 된다는 소린가? 이렇게 혼동이 되기가 쉽거든요.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로망 중에 하나가 뱅크시처럼 작업은 유명한데 나는 유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가 좀 있었거든요. 필명 뒤에 내 진심이라든지 내 사적인 모습을 숨겨 놓을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이긴 해요. 약간 그 짤도 떠올라요. 나는 돈이 많고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좋겠어 아, 하는 그 그렇죠, 짤방.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작가로서 이렇게 사랑을 받을 때 되게 그 작가로서 사랑받는 게 내 존재 자체를 그렇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로서 막 작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때, 내가 뭔가 내 존재로서 사랑받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내 작품은 본 거고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런 피드백을 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네, 동일시를 막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안 좋은 얘기 어른스러운. 들으면 이제 맞아, 맞아. 집에, 내 집에 나를 가서 부정당한 묻고, 것 같고. 예, 예. 나의 취향이 내가, 구리다! 막 이러면서. 내가 그렇다고 막 계속 못 받아들이고 막 네, 조금의 그런 맞아요. 부정적인 피드백만 받아도.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된 계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보통 참 작가들이 전시를 한다 하면은 되게 이악 물고 하는 이미지를 많이 상상하잖아요. 나 전시한다 하고 이렇게. 근데 뭔가 이렇게 약간 흐르듯이 전시를 했던 걸로 보였어요. 저는 뭔가, 그러니까 물론 고군분투는 항상 하고 있지만 그거를 굳이 꼭 해야 된다 하고 힘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정말 이렇게 흐르듯이 편안하게 그 흐름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일단, 계기가 그 지역에서 예술 공간을 운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음, 그 예술 공간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제 인스타도 있길래 인스타도 팔로우하고, 어떤 전시가 있는지 계속 구경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시도 보러 가고, 그러면서 이제 공간 운영자분이랑 안면이 트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어, 인스타를 운영해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SNS 댓글이 달리는 게 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보통 달리잖아요. 그 정도의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음, 저한테도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예술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서로 생각을 나누다가 그분이 제 예술 세계에 대해서 매우 흥미를 가져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음, 음, 그러면서 자기 공간이 보통은 일정으로 꽉꽉 차 있는데 10월 달에는 한 2주 정도 비어져 있다. 10월 달은 비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날 전시해보는 게 어떠시겠냐라고 해서 제가 첫 개인전 이후로 그림을 완성을 못한 게 있어요. 음, 첫 개인전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림인데 어떻게 보면 아직도 완성이 아니긴 한데 그게 그걸 완성하려고 목표를 삼는 겸사겸사 이제 음. 제안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그려서 이번에 전시할 정도는 그려가지고 전시하게 되었고요. 일단 과정은 축하드립니다. 네. 네, 과정은 감사하게도 이제 예술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초대전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음, 근데 이런 지역 예술 공간, 인기 예술 공간을 통해서 젊은 예술가 분들이랑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음, 왜냐면은 서로의 전시를 보러 가주면서 우리도 소비 주체가 되어야지 이 시장이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요즘 세대 분들 저도 요즘 세대라고 칠 수는 있지만, 여튼, 저보다 더 어리거나 혹은 더 음, 많은 나이를 가지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 예술 공간, 집이랑 가까워서 그 음, 예술 공간을 통해서 좀 많이 경험을 했어요. 서울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음.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하고 네. 있는 전시 짤막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의 이번 개인 전시의 메인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첫 개인전을 준비하기 위해 그림을 시작했던 그림을 완성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음, 그리고 그 그림의 주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이 개인전의 목적이고, 이제,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건 그림은 이제까지 해온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메시지는, 어, 우리가 힘듦을 겪고 우리의 물살을 바라보는 상황일지라도, 각각의 헤일로가 가지게 될 거다. 헤일로가 머리 뒤로 뜨게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가졌습니다. 그 이번에 하는 개인전에서 네. 동화책에 올라간 일러스트레이션도 함께 전시를 하고 있나요? 아, 네, 맞습니다. 이 음, 그림책을 준비하면서, 음, 어, 그렸던 스토리보드, 아예 초창기 어, 스토리보드랑 이제 그림책 만들면서 부차적으로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한 장 한 장 그려서 스캔 다 떠서, 음, 네, 아주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이랑, 그리고 그림책 원화도 같이, 그림책이랑 같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에도 원화 전시를 어, 할 예정이에요. 동화책을 지금까지 두 권을 출간을 했잖아요? 아, 개인적으로 음. 이제 독립 서적으로 만든 거랑 이제 정식 출간된 책이 이렇게 해서 총 두 권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출간한, 그리고 또 전시의 원화부터 이제 스토리보드까지 쫙, 전 작업 과정을 또 가서 봤잖아요, 작업실에서. 그 치밀함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책 내용이나 아니면 뭐 본인이 담고자 했던 내용, 그 주제, 네. 또 어떤 노력들이 들어갔는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림 기획은 대학교 2학년 말쯤에 음,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리는 게 이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 숀텐의 여행이라는 그림책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 자신에 대한 도전이자 이제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는 욕심으로 연필 소묘로 전부 다 그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시작을 했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가 잠자리채로 되어 있는 소년이 있는데, 우연히 나비를 잡고 잠이 들었다. 다시 깨면서 나비가 이제 잠자리채가 뚫려 있는 부분으로 훨훨 날아가게 돼요. 그 상실감에 이제 잠자리채 소년이 나비를 대체할 것들을 찾다가 결국에는 어, 담지 못하거나 아니면 과하게 담아서 힘듦을 겪고 집으로 돌아와 다시 눕는데 머리 위에 나비가 얹어지는 형태의 스토리이고, 이 이야기로 전하고 싶었던 거는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꿈이랑 관련 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생활할 때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나는 이 꿈을 못 이뤘으니까, 이 꿈과 관계없는 일이니까. 근데 좀 꿈을 이루신 분들이나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신 분들은 그런 과정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거리가 있다고 한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하루하루 그런 일상들이 꿈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 아니고, 어, 여러분이 꿈을 바라는 것만큼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힘듦을 겪음에도 꿈도 당신에게 다가올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고, 다른 것보다 가장 중점적인 메시지는 그렇게 힘듦이나 이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과정을 제3자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하루가 얼마나 치열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국인들이 특히 아니야 나 게을러라고 얘기하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다 막 뻥이야. 예, 언어를 두 개를 하는데 이제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뭐 일본어도 하고 뭐 이러는데 아니야 나 일본어 되게 못해 나 영어도 겨우 말하고 다녀 나 영계 국어야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뭐 안녕하세요만 해도 나는 I can speak 음, 코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좀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노력을 바라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한 걸음만 떨어져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 그리고 또 힘겹게 견디고 계시는지 그런 걸 다시 좀 따뜻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림책을 그렸습니다. 자, 잠자리채 소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성장 스토리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일단 잠자리채 소년이 제목인 것부터 뭔가, 아, 이 아이는 앞으로 크겠지?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정말로 한국인들한테 필요한 태도,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좀 스스로를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는데, 보통 사회가 사실 그들의 개인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 나는 모자라고 항상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를 완벽하게 해야 아니면 완성을 해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쫓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나이 때 20, 30대 청년들은 더 그게 심하고 이제 막 사회에 진입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뭐든지 정말 엉망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용서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공감이 갑니다. 그 아까 말씀해주신 물고기 여인 그리고 네, 이번 전시에서도 그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물고기 여인에 관련된 시리즈 중에서 막 물이 여기까지 이렇게 차 있는 그런 그림도 있고 그리고 막 물고기가 막 여러 마리가 이렇게 막 있는 그런 그림도 음, 있지 않나요? 막, 드로잉이었는지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유화로, 그러니까 드로잉으로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건 그 드로잉을 기반으로 유화를 그려 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아일랜드에 와서 되게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공황 발작을 일으키게 됐어요. 그러면서 6개월, 지금 거의 한 5개월 그 정도 생활을 했는데 3번 정도 경험을 했거든요, 공황 발작을. 아, 이걸 겪으면서 저도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공황 장애나 그런 공황 발작에 대해서. 그러면서 되게 다운 작가님의 그 물고기 여행 그림이 진짜 되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음. 그 전에는 뭔가 그의 스토리를 이제 막 스토리텔링을 해주셔서 이런 내용이고 뭔가 이런 느낌이구나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물고기 여인이 어떤 것인지가 확 오더라고요. 심장이 엄청나게 빨리 뛰고 숨을 쉬기가 어렵고 갑자기 이렇게 되게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나는 내 머리는 분명히 이 상황을 되게 인지를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몸이 그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뭔가 다운님의 개인적인 그런 공황장애나 공황 발작에 대한 경험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게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지. 일단 처음 공황이랑 음, 호흡곤란을 겪었을 때는 인지를 못했어요. 그냥 음, 지하철 탔는데 좀 그날따라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내리면 또 괜찮아지니까 약간 어, 뭐지? 약간 음, 왜 음, 이러지? 이러면서 물음표 100만 개인 상태로 생활을 하다가 이게 견디기 힘든 순간이 왔는데, 일단 호흡곤란이 종종 찾아왔었고, 지하철이나 그런 부분에서. 원인은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떨 땐 괜찮고 어떨 땐 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고 적고, 뭐 밀폐된 공간이고 이런 특정 조건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거나 내가 목표한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불안이 높아질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공황이 심각해서 제가 한번 휴학을 했는데, 그렇게 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정신 차리라고 잘 뺨을 때리는 게 습관이 됐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머니랑 차를 타고 있었는데, 짝 소리랑 같이 얼굴이 돌아갔거든요. 음. 근데 제가 절 때린 거였는데, 전 엄마가 절 때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지가 안 됐구나. 네네. 제가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제가 절 음, 때려가지고, 음, 그 상태에서 놀라서,
이제 유명한 병원도 찾아가고 이제 상담도 지속적으로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호흡이 안 되니까 내가 맞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황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밖에 있다라고 생각을 음, 했죠. 그래서 물고기 여행도 적합한 환경에 맞게 이제 바다로 가야 되는 스토리가 있는데, 호흡이 안 되고 물고기로 변하면서 물고기는 육지에 살 수 없으니까 바다로 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스토리를 가졌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저도 점점 변화해 가면서 이게 원인이 외부 환경에 있지 않구나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물론 외부 환경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나에게도 어느 부분은 원인이 있구나라는 생각과 그걸 좀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림을 보는 사람도 그 과정에 있다면 좀 여러분 나름대로의 행복과 후광? 헤일로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음, 것들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항은 현재는 저에게 약간 그냥 기질에 가까운, 음, 성향에 가까운 일이고, 발생하면 이제 진정할 때까지 음, 나름의 방법을 찾았어요. 저는 이제 호흡이 많이 빨라지는데, 코로 숨 쉬면은 호흡곤란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 입으로 몰랐습니다. 숨, 네, 음, 입으로 숨을 쉬면은 과호흡이 오지만, 코로 숨 쉬면 과호흡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음, 그러면은 괴로운 순간이지만, 코로 숨을 쉬면서 과호흡이 오지 않도록 조절하고, 이제 가족들이나 전문가들을 찾아뵙고, 그리고 이제 의학적인 도움도 받아가면서 그 저의 불안과 힘든 친구랑 이제 같이 손잡고 먼 길을 걸어가고 있죠. 고마워요. 네. 사랑합니다. 이거 저도. 되게 예. 재밌는 임팩트 있는데. 에. 아, 진짜? 우와. 나도 해줘.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만 가능합니다. 아, 호스트라 그런가? 편히 네. 쉬고, 네. 여기서 촬영은 종료하도록 할게요. 네. 들어가세요. 들어갔어요. 뿅. 음.